안녕하세요, YD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내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입금이 됐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명히 내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누가 보낸 거지? 꽁돈 생긴 것 같은데 그냥 써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전화가 오게 됩니다. 실수로 차고 송금을 했는데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것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신규 통장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이는 은행마다 신규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기존처럼 대포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이 더욱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사기 행각 방법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해당 사례처럼 정상적인 계좌에 이체를 하여 이것을 다시 재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불법 대포 통장 개설이 어려워진 사기꾼들이 실제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수법을 보시면, 첫 번째는 처음 사례와 같은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 금액을 이체한 후 잘못 보냈다는 이유로 다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A라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즉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이렇게 공개된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게끔 하고 차고 송금을 했으니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당연히 차고 송금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모르는 금액이 이체됐을 때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주는 것이 맞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절대 이체를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요구대로 해당 금액을 다시 이체를 해주게 된다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잘못된 금액을 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금액이 여러분들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잘못 보냈다고 해서 다시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하면 절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단기에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생각보다 은근히 이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빌려주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주겠다고 하니 순간 혹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잠시 혹하는 마음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가지 사유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사기꾼들이 이런 부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로 속여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입출금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신용점수가 높아진다고 하여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이렇게 통장을 이용하는 실제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구하는데 알바 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구매 대행이나 환전 업무라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구매 대행이나 환전 업무를 하는데 개인정보가 있어야 추후에 수당이나 급여를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알바는 요즘 나이대가 무색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때 사기 피해금을 알바분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것을 재이체해달라고 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는 경우에 구매 대행이나 환전 업무, 현금 전달 알바를 할 때 절대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이런 알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처음 상황처럼 모르는 돈을 계좌로 이체 받았을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고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로 재이체를 해달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면 즉시 거절을 해야 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 즉 나에게 돈을 이체한 은행에 차고 송금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돈이 입금됐다고 한다면 우리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채용을 완료했다면 모르겠지만 정식 채용 이전에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문자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통장 대여나 양도, 본인 계좌를 통한 금액의 이체, 현금 출금은 무조건 불법이니 한순간에 혹해서 또는 급전이 필요해서 해당 불법적인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거절하지 못하여 본인도 모르게 가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통해 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즉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됐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가 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포 통장 명의인, 즉 빌려준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 개설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포 통장을 빌려줬거나 또는 빌린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벌금은 3천만 원까지 부과 대상이니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범죄 이용이 되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즉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 등 굉장히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나의 소중한 통장이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02-3145-8125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사기 수법으로 많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고 해서 혹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될 수 있으니 해당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